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바꿔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아치라인에서 그 렌더링 할 때 이 재질값 설정하는 부분인데 반사와 투명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렌더링 된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만든 작업물인데 요게 이제 그 사실 유리로 되어야 되는데 반사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렌더링 결과물은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반사가 엄청나게 심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 반사도와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저희가 1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재질값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스케치업처럼 디자인 센터에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해서 유리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쉬운 방법은 이 재질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우클릭하시면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메뉴 중에 재질 수정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재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조명 기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조명 기구 자체에 여러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부분을 한 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자동으로 5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푸른 유리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한데 여기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모델 아니라고 있습니다. 영문 어, 인터페이스가 영문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임 모델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우클릭하셔가지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정보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투명도는 설정되어 있지만은 사실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사값을 뭐 없애진 않고 조금 상당히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이고 뭐 이 정도만 예. 요정 반사값만 한번 줄여볼게요. 줄인 상태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렌더링을 추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렌더링 버튼 중에서 독립 렌더링이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뭐 1024-768은 좀 크니까 와이드 스크린이니까 좀 와이드인데 854-480 요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렌더 설정은 인테리어 부분으로 빠른 걸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은 빠른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렌더링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복잡한데, 아치라인 XP 라이브, 이게 실시간 렌더링 소프트웨어인데, 요걸로 쓰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아치라인 XP 라이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별로 일단 느리다기보다도 퀄리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얘를 진행해서 아치라인 자체 렌더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이게 새로운 컴퓨터인데 CPU가 i9 13세대 계열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은 CPU의 점유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신 CPU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 물론 이제 렌더링을 위해서 루미온 같은 실시간 렌더를 쓰면 좋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쓸 경우에는 아치라인 자체의 렌더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동이 됐고 별도의 렌더러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렌더링 쪽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뭐 메모리라든지 뭐 GPU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이게 이제 그 CPU 상에서도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은 싱글 코어만 몇 개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레드가 이제 요 기본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라든지 GPU 점유율이 다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데이터가 완료가 되면은 전송 완료가 되면은 전체 기능을 다 활용해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요. 실제 보시면은 CPU도 지금 현재 100%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나오는 CPU 속도가 빨라서 뭐 아치란 자체적으로도 렌더링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다 끝나갔네요. 보신 것처럼 반사는 남아 있고요. 저기 뭐 속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요 부분, 요 이쪽 부분.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전에 거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해가지고 쓸 때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떤 화면에 1번과 여기 1번이고요. 여기 2번이고 뭐 다시 한번 다른 이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다시 한번 재질 수정해서 선택하고 반사를 아예 없애고 투명도는 좀 높여볼게요. 높이고 굴절은 조금 주겠습니다. 주는 걸로 하고 범프도 뭐 거의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저장이 될 때는 이게 DB를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원본 데이터와 이렇게 그 산출된 데이터도 같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이 될 때도 뭐 시스템 자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찾진 않습니다. 자,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렌더링이 완료됐고요. 지난번에서 거의 반사는 사라졌는데 이게 유리라서 통과된 재질이 이쪽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3번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명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 그 모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조명 데이터가 별도로 조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루미온 같은 경우도 별도로 조명 발광체를 넣을 수가 있는데 빔 소프트웨어는 이 조명이라는 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고요. 이 조명 기구에 종속되거나 어떤 오브젝트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체인데 개체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 조명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명 추가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본 모습이 여기를 보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측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광원이 3개 있거든요. 첫 번째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활성화되고요. 두 번째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 세 번째를 클릭하면 여기에. 쉽게 말해서 요 각각의 조명기구 안쪽에 백열등 같은 것들이 약 40W짜리가 3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삭제하시게 되면 조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이게 40W짜리를 만약에 60W로 쓰겠다. 그러면은 뭐 백열등에 뭐 150W가 100W가 있네. 60W짜리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는 60W로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추가할 경우에는 조명 기구가 아니라 발광체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적당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렌더링 됐을 때 약간 좀 제가 미리 봤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조명에 켜게 하시면은 뭐 별건 없는데 지금 조명에 펜좀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조명이 하나만 들어요. 11W짜리. 여기에서 우측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요거를 변경을 해볼게요. 광원 요거를 뭐 백열등 개념으로 요거 40W짜리로 변경을 하고요. 그 위치를 이쪽으로 진행을 하셔야죠. 하고 살짝 밑으로 그 다음에 추가할 때 추가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40W짜리니까
백열등 40W. 요것도 위치를 좀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똑같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40W짜리 요것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 누르시고 광원 폴더에 백열등에 일반 40W 요것도 이쪽으로, 맨 이제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이거는 뭐 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배면, 좌측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광원이 적용된 화면을 보는 거죠. 미리 실제 렌더링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아요. 똑같이 해서 렌더링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렌더링이 거의 진행이 완료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조명이 이제 4개가 추가된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역시 조명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 재질을 바꾸는 방법과 조명을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조명이 발광체만 돼 있고 조명 자체가 흰색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조명을 선택하시고 조명의 값을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개체의 조명의 조명 끄기. 네, 됐습니다. 이렇게도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렌더링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예. 아마 조명 자체를 조명 기구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